서정연님, 한스님, 소금과 비타민C 영상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금 많이 먹기 시작한 지 2달가량 되는데요. 소변 염도가 너무 안 나옵니다. 0.2에서 0.3 정도 나오네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손발 차갑죠. 대사가 잘 안 됩니다. 대사가 안 되니까 많이 먹게 되면 비만해지죠. 그 다음에 소화가 일단 또 잘 안 됩니다. 염도가 낮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먹었던 음식물이 몸에 쌓여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두통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생리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호르몬 관계가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다든지 각종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 뭐 0.2, 0.3 저거는요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냥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나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약국에서 팔고 있는 모든 약은요, 그러니까 약물이라고 하는 먹고 있는 모든 약, 대부분의 약들은 그 약물의 성능이 효과가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할 때 0.9% 소금물에다가 넣고 세포도 그 속에 들어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양리작용 효과를 체크를 합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도 0.9% 소금물에서 실험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이 0.9% 소금물을 혈관에다가 넣어줍니다. 일명 생리식염수다 이렇게 적혀 있죠. 물론 0.45%도 넣고 있습니다. 종류 퍼센트는 다르지만 대부분이 0.9% 정도를 넣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죠? 입으로 들어가는 소금은 안 된다. 혈관으로 넣는 것은 괜찮다. 뭐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염분 농도가 세포에서 낮으면 세포 대사가 뚝 떨어져 버린다. 혈관 속에는 맨날 0.9% 나옵니다. 언제 뽑아서 재도 0.9% 정도 나와요. 근데 혈관의 바깥쪽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잴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받아가지고 잰다. 그리고 언제 재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2번째 나오는 소변을 잰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밤새 모았던 소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적게 드시는 분일수록 아침에 염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니까 소변에 나와 있는 소금을 다 빨아가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염분 농도가 낮으신 분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될 수도 있으니 2번째 소변을 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언제 재도 건강한 사람은 언제 재도 0.9% 정도 나옵니다. 저는 염분을 잘 챙겨 먹는다고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0.8 이상만 나왔지 그 아래로 내려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건 0.6% 정도 올라가 있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요, 이 근육을 움직이는데 염분이 없으면 이거 못 움직입니다. 마라토너가 이 마라톤을 하는 중에 소금을 집어 먹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소금이 자꾸 빠지면. 물을 마시면서 소금이 자꾸 빠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염분은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된다. 이분 지금 0.23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0.9% 정도 나오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린다.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송님, 네, 감사합니다. 박은희님, 비타민C와 소금 섭취하면 편두통이 줄어든, 편두통에 도움되는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편두통은요, 오메가3, 그 다음에 CoQ10, 그 다음에 BO유기소 소화효소제, 요렇게 다 드시면서 오메가3와 CoQ10 드셔보시면 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시면 상담을 좀 해주시면요,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라
님, 저는 거의 평생 저염식 하던 사람이라 처음엔 0.5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면 이름만 용융소금인 것들도 많이 있으니 잘 보시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민님, 10년째 피부병 결절성 양진 앓고 있습니다. 난치병 아닌 불치병일까요? 결절성 양진이라고 하는 피부병.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한답시고 하는데도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우선은 뭐 병원 치료 열심히 첫 번째는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원인도 잘 모르겠지만은 진단 같은 것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 안 나올 겁니다.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건데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기본적인 거 뭐냐면은 물, 공기,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비타민C, 그 외에 각종 영양소, 운동, 수면 이런 거 전부 관계가 되어져 있죠. 이걸 전부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잘 해보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상담을 하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초적으로 필요한 영양제는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가 뭐냐면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렇게 6가지죠. 여기에다가 이제 각종 영양제를 같이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자가 면역을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소화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장누수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누수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가 쉽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을 한다. 나의 혈관이나 피부나 뭐 공격할 때는 많죠. 단백질이 있는 부위 그런 곳을 공격을 해서 망가뜨린다.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치 또는 불치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구죠? 진단을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요. 그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는 사실 모릅니다. 질병의 종류는 너무 많고요. 인간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질병은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감염성 질환, 그 정도죠. 그 다음에 뭐 병인지 모르겠지만 뭐 다쳤다, 뭐 무슨 사고가 났다, 부러졌다, 찢어졌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하는데 일명 말하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생활습관병, 성인병, 혈압, 당뇨, 암 이런 것들은요. 나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지 병원이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병원은 관리만 해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약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쳤냐? 그럼 약 먹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요즘은 뭐 정보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렇지만 어떤 정보를 고를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인 겁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잘 관리를 하는 방법, 좋은 정보를 잘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님 안녕하세요. 박재현님, 저는 소변이 아침에 적을 때는 0.3이고 밥 먹고 많이 나올 때는 2.0까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 0.3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식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금을 섭취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짜게 먹는다라고 해서 충분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먹는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염분 양이, 들어가는 염분의 양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량이 또 증가하면 염분의 농도, 소변의 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과 소금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열심히들 한번 해보시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융소금 밥 먹을 때 먹으면 잘 올라가겠지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밥 먹을 때 소금을 먹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먹는 소금의 양, 물의 양, 이게 중요한데 보통 0.9% 정도 되게끔 먹어야 되는 거죠. 0.9%가 되게 먹으면 0.9%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 양도 중요한데 내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소변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매일 하루에 2리터 정도씩 소변이 나오더라라고 한다면 들어가야 되는 소금의 총량은요 18g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엄청 많죠? 소변이 1리터 정도 나온다. 그러면 9g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9g이 내가 먹는 모든 음식에 골고루 다 퍼져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먹어 주어야 소변의 염분 농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변의 염분 농도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내 몸에 여기저기 각종 세포에서도 다 올라가 있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채우는 거는 몸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느냐 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발이 차갑지 않다. 각종 질병이 없어졌다. 머리가 아픈 것도 사라졌다. 소화도 잘 된다. 피부병도 사라진다. 손발 차가운 것도 없다. 몸도 따뜻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잘 퍼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소변 염도가 0.9로 나오고 있다. 그거는 먹었던 소금이 소변으로 그냥 쪽쪽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시간이 1년씩 걸리더라. 또 심지어 1년 반도 걸리더라. 라는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몇 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또는 어떤 분은 20년 동안 저염식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소금 먹는다고 그 소금이 다 들어간다. 먹었던 소금이 몸 전체에 쫙 퍼져나가도록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몸에서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오히려 더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소금을 먹어도 소금이 전체적으로 쫙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 몸속에는 전기가 통하고요. 소변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몸의 염분 농도가 떨어져 있으면 몸에 전기가 통하는 양이 적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양이 증가합니다. 몸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몸,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몸, 이 차이가 일어나는데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그런 몸이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몸으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천천히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드셔보시는 게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TJ전님, 비타민C를 하루 9알씩 먹고 있습니다. 혹시 이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또 상담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찾아보시면 이명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수경님, 저는 어지럼증으로 2년 고생하고 있습니다. 소화도 못 시켜서 못 먹고 살이 빠졌어. 지금은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3, D3인가요? 이게? 베타카로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소금도 추가해 볼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가 안 되면 나머지 전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영양제가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렇게 챙겨 드셔보시면서 소화가 점점 좀 잘 되어지게 되면
어지러움도 괜찮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고도 어지러움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건 그때 가서 찾으면 되는데, 지금 저 어지러움이 다른 문제로 오고 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거, 즉 병원에 가서 진단 여러 검사를 다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도 어지럽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겠죠. 저는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지금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하는 살구님, 소변에 기름이 뜨는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소변에 기름 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화장실에서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변기에 물이 이렇게 있고 그 속에 기름이 있는지 일단 한번 보십시오. 기름 떠 있는 것이 없어 보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휴지를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일 겁니다. 예, 그걸 보고 기름이다라고 저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변을 통해서 기름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래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오로라님, 저는 모든 소금을 다 먹어봤는데 닥터한스 용융소금 pH 높으면서 부드럽고 맛이 좋아 추종을 불허합니다. 장수경님, 지금은 마그네슘, 비타민, 베타카로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소금도 추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민님, 반갑습니다. 처음 염도계로 측정 0.6, 일주일 정도 지난 후 0.7, 아침 자고 나서 오래전부터 9번 구운 죽여 먹고 있습니다. 계속 죽여 먹어도 될까요? 지금 0.9가 안 나오시면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죽염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일염이든 일반 정제염이든 죽염이든 용융소금이든 소금은 소금입니다. 다만 맛이 다르다. 그 다음에 산화하는 전이, 그게 뭐냐면 항산화 능력입니다. 항산화 시켜주는 능력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고요. 일반 천일염에 쇠나 목 같은 거 집어넣어 놓으면 한 3일만 지나면 녹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용융소금에는 그 쇠가 녹슬지 않습니다. 제가 다 실험을 해본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경님, 어지럼증이 오려면 손발이 차가워져요. 순환이 안 돼서이겠죠. 아, 그렇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피부도 간지럽고 긁으면 붉게 부풀어 올랐다. 언제 그랬나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자, 저거 몸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워져서 어지럽다, 이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되거나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작동을 한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막히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또 간지러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긁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요인을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염증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영양제,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대부분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단백질이 원래 안 들어가는데, 혈관으로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유는 장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누수가 있어도 안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 하면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혈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붙잡고 빼내주는 것이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등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렇게 같이 한번 챙겨 드시면 점점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연님, 비오육기 써먹고 소화는 아주 잘 되고 변도 아주 잘 봅니다.
서정연님, 저도 어지럼이 너무 심해서 이석증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 가기 직전 소금을 많이 먹고부터 거짓말처럼 이석증이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네, 그렇게 소금이 중요하다. 박재현님, 요즘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힘이 빠지고 어지럼 증상이 있어 문의합니다. 자,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은 뭐 기립성 저혈압 뭐 그런 식이죠. 혈액이 충분하게 머리까지 못 밀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빈혈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힘이 빠진다. 염분도 부족하면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칼로리가 딸려도 힘이 빠지죠.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잘 들어가도록 일단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하죠. 아미노산 제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년님, 여기저기 쑤시고 아리던 통증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자, 이분 소금 먹고 이렇게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염분이 이토록 중요한 거다라는 거니까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소금을 잘 챙겨 먹어라. 뭐 그 말을 이제 이렇게 말하죠. 짜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짜게 먹어라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짜게 먹는다고 소금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짜게 먹는 음식의 양이 많으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조금밖에 안 먹고 짜게 먹으면 소금이 몸속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물 많이 마셔버리면 또 염분 농도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적정량, 맛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수준의 짠맛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게 그대로 뭐 0.9%에서 한 1.1% 정도 되는데, 그런 농도의 음식을 계속 먹어주면 내 몸도 그 농도에 맞춰져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짜게 먹는다.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싱겁게 먹는다. 이거는 뭐 염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염 농도가 떨어지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내 몸의 그 기초적인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 0.9% 소금물을 혈관에다가 넣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염분은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세포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분이고, 다른 어떤 영양제보다 염분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